안녕하세요. 10분 주식입니다. 네, 이번에는 최근에 가장 많이 나오는 급등 패턴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지수가 많이 하락을 하고 있고 추가 하락의 위험도 굉장히 높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하락에 대한 영상은 제가 이전에 많이 찍었으니까 제 영상 한번 참고를 해주시고 그 하락 속에서도 지금 기회를 찾을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지수가 빠진다고 해서 일방적으로 손해 볼 수는 없기 때문에 제가 한 2주 전부터 인버스에 대한 내용과 그리고 해지성 관련주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말씀을 드렸죠. 하지만 그거 외에도 지금 또 올라오는 종목들이 있죠. 특히 금방 말씀드린 해지성 종목들 어떤 급등 패턴이 나오는지를 한번 차트적으로 설명하면서 말씀드리려고 이 영상을 찍습니다. 일단 이것도 제가 라이브에서 굉장히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한 번만 더 읽고 제가 차트 패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최근 증시 흐름 자체가 지금 많이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럼에 따라서 대장주였던 뭐 반도체나 그러니까 주도주였던 반도체나 아니면 2차 전지 이런 종목들이 많이 조정을 받고 있고 아래에서 소외되었던 종목들이 반등하고 있습니다. 특징적으로는 역시 저점에서 올라오고 있고 역시나 최근에 네이버 카카오뱅크가 많이 올랐다가 지금은 조금 조정을 받고 있죠. 그리고 바이오 제약 관련해서도 약간 비만 치료제 이런 내용으로 이슈가 있었고 그리고 중국 리오프닝에 대해서도 지금 화장품, 관광, 미디어 게임 이런 쪽에 반응이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나 화장품, 관광 쪽에 지금 다시 한번 반등하려는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이게 지속성이 나올지는 조금 더 봐야 되고 그리고 계속 지수가 약간 하락할 때 약간 지금 리오프닝 또 해지성의 느낌이 분명 강하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수가 얼마나 눌리냐에 따라서 움직임을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되는데 요거 화장품 같은 관련주는 제가 마지막 거래일에 봤을 때는 윗꼬리를 단 종목들이 꽤나 많이 있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요거는 조금은 더 조심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정치 관련주들 역시나 최근에 반응을 보이고 있고 그리고 AI 로봇 관련주들은 요전에 사실은 좋은 흐름이 있었지만 지금 다시 눌려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초전도체도 정말 뜨거웠지만 이제는 지나간 것 같아요. 지나갔고 그 다음 테마는 지금 맥신이다 이렇게고 그리고 약간 호실적을 바탕으로 특히나 지금 2분기 실적이 있었기 때문에 좋은 실적을 바탕으로 반등하는 종목들이 많았습니다. 약간 화장품 관련주들도 관광 쪽도 그랬었던 게 확인이 되고 그리고 제가 영상 만들었던 식품 관련주들 좋은 실적이 나오면서 올라갔었죠. 역시나 많이 눌려 있다가 올라갔다는 거. 하지만 지금 2분기 실적은 이제 어느 정도 지나갔으니까 요것보다는 조금 더 지수가 눌릴 때 약간 해지성으로 올라오는 이런 종목들을 조금 더 봐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네 번째는 요 신기술 새로운 테마가 형성됐을 때 굉장히 강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올해 우리나라 지금 테마로 강하게 자리 잡았던 거 첫 번째는 AI 챗 GPT죠. 사실 완전 새로운 테마는 아니지만 챗 GPT라는 약간 어떻게 보면 혁신적인 사람들한테 약간 부각받을 수 있는 진정한 이제 AI의 시대가 시작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의 AI 관련주들이 처음에 크게 올랐고 그 다음에 2차 전지 쪽 약간 요거는 실적도 기반이 되고 있고 우리나라에서 지금 1등으로 지금 꼽히고 있는 기업들이 많다. 이런 이슈들 그리고 배터리 아저씨가 또 약간 큰 공헌을 했죠. 그리고 나서 이제 많이 눌려 있다가 이제 반도체 관련주들도 올라오고 다시 한번 2차 전지가 돌고 그다음 또 AI 로봇 관련주들이 돌고 정말 최근에는 이제 초전도체가 이렇게 급등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마지막 거래에 이어받은 게 맥신인데 약간 포인트가 될 부분은 AI 2차 전지 반도체 2차 전지 AI 요까지는 그래도 지수가 괜찮을 때 많이 올라갔죠. 그러면 요거는 지수에 지금 올라갈 때 같이 올라가는 약간 정방향으로 올라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 2차 전지나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지금 우리나라 증시에 지수의 지금 비중이 굉장히 높죠. 그러니까 이거는 지수가 올라갈 때 같이 올라가는 좋은 방향성을 가지고 있고 초전도체나 맥신 같은 경우에는 초전도체가 지금 반도체주나 2차 전지가 떨어질 때 오히려 크게 올라가는 약간 해지성 그러니까 지수와 역방향을 추정하면서 올라가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도 분명히 방향성이 다르다는 거는 체크를 해 주셔야 되고 최근에 강한 거는 역시나 해지성 종목들이 강하다는 거를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해지성, 인버스, 그리고 쏠림 현상. 그리고 지금 말씀드릴 패턴은 이제 급등 패턴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일단 글자로 읽어보면 강한 저항 라인을 갭으로 돌파하고
버텨준다. 요 부분이 포인트고, 그리고 새로운 테마 형성, 특히나 신기술, 최근에 많이 부각됐던 게 초전도체 그리고 맥신인데, 요거는 사실 이 기술력이 얼마나 대단하고 정말 수익을 줄 수 있는가, 이런 부분은 절대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절대 중요하지가 않고, 이전에 제가 맥신 관련주들 올리면서, 초전도체 관련주들 올리면서 말씀을 드렸죠. 요거는 결국에는 그냥 단기 테마로서 시장이 안 좋으니까 띄우는 흐름인데, 어쩔 수 없이 지금 약간 머니게임이라고 해야 되겠죠. 이런 흐름에 따라서 올라갈 수밖에 없는 이런 구조를 만들고 있습니다. 특히나 지수가 많이 조정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한번 같이 연결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제가 말씀드리려는 패턴은 요 앞에 라인, 요게 포인트입니다. 강한 저항 라인을 갭으로 돌파한다는 거. 그러면 차트를 이제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일단 첫 번째, 초전도체가 최근까지 굉장히 뜨거웠다가 지금은 조정을 많이 받아서 지금 뭐 매수할 타이밍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 전에 상승하기 전에 패턴을 한번 땡겨서 본다면, 요 상승하기 전에 패턴을 이렇게 제가 확대를 해서 볼게요. 이렇게 보시면 이전에 선왕 같은 경우에 굉장히 강한 저항 라인이 있었죠. 요 구간 지금 라인들 대략 3,740원 요런 구간이 있었는데, 요 구간을 지금 밑에서부터 올려서 매물대를 소화하면서 가는 게 아니라 그냥 갭을 띄워서 위에서부터 움직인다. 요게 포인트가 됩니다. 그러니까 요런 저항 라인을 요런 구간에서 밑에서부터 끌어올리면, 여기 지금 흔히 말해 물려있는 사람들이 계속 매도세가 나오면서 쉽게 올라가지 못하겠죠. 하지만 돈이 많은 세력이 요 구간을 지금 갭 돌파해서 시작을 시켜주면서 저항 없이 그냥 이렇게 쭉 올리는 이런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됐느냐, 이렇게 쭉쭉쭉쭉쭉 아시는 대로 큰 급등이 있었다는 거, 쭉쭉쭉쭉쭉 이렇게 올라갔다가 지금 많이 올라갔다는 만큼 조정도 심하다는 거, 분명히 위험성도 감지를 해주셔야 되고, 또 선암 같은 종목은 제가 많이 말씀드렸던 이렇게 상한가가 나왔을 때, 요때 이평선 한번 5개를 한 번에 돌파해준 흐름은 굉장히 강한 흐름이다라고 많이 말씀을 드리죠. 그 전에 이런 패턴이 한번 나왔고 조정이 나왔다가 지금은 갭을 띄어서 이렇게 시작해버리니까 급등이 나왔다. 이 부분을 꼭 주목을 해주셔야 됩니다. 강한 저항 라인을 갭으로 돌파. 원래도 뭐 있었던 패턴이지만 최근에 또 굉장히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대창입니다. 마찬가지. 초전도체 관련주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요 구간 저항 라인이 굉장히 강했었는데, 요 구간을 갭으로 돌파하는 구간이 발생을 했죠. 그러고 나서 상한가를 갖고 많이 흔들긴 했지만 그래도 파동이 한번 크게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있었고, 짧게 수익 실현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것도 지수가 많이 흔들릴 때는 정말 요 종목이 뭐 좋아서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결국에는 그 종목 기업이 얼마나 좋은지도 판단하는 게 어떻게 보면 증시에 또 근본이 되는 투자가 될 수 있겠지만, 결국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런 기업에 대한 가치도 중요하지만, 물론 진짜 중요하지만 돈을 보는 게 결국에는 목적 아닐까요?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그 기업이 아무리 좋아도 나에게 손해를 준다면 그 기업은 나쁜 기업이 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뭐 가치가 입증되지 않은 종목도 이렇게 수익을 주면 좋은 종목이 있을 수 있으니까, 꼭 이렇게 기술적인 부분에서 한번 생각을 하시면서 대응을 해주시면 좋아요. 그리고 잉그루드 랩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급등을 했었죠. 이렇게 이런 구간들 급등하기 전에 구간으로 가보면 이렇게 강한 저항 라인이 형성됐던 구간이 있죠. 요 구간 5,590원이었는데 요 고점 라인을 갭으로 그냥 딱 띄어서 시작을 해버리니까 그 이후로 이렇게 계속 급등하면서 좋은 강한 추세를 보였다. 역시나 강한 저항 갭 돌파. 펩트론입니다. 펩트론 같은 경우에도 아까 선암과 동일하게 최근에 이렇게 고점 라인을 형성하는 구간이 있었는데, 최근에 눌렸다가 살짝 올라가는데, 역시나 여기서 출발했다면 다시 올라갈 때 요 고점 라인 3만원, 3,200원대에 저항을 맞으면서 계속 이렇게 힘을 약간은 저항 라인을 버티면서 잘 올라가지 못할 수 있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어요. 근데 갭을 띄어서 시작하니까 지금 짧게나마 이렇게 강하게 올라가는 부분, 뭐 지금 끝났는지 아니면 더 끝났는지 아니면 더 올라갈지는 알 수 없는 구간이지만, 요 순간을 포착하면서 보셨다면 그래도 괜찮은 상승을 가져갈 수 있었다. 요 날에 종가 26%고 요 날에 종가 12%, 다음 날에 종가 이렇게 2.3%까지 이런 좋은 수익률을 짧게 챙길 수 있었다는 거. 그리고 이수페타시스입니다. 이것도 제가 굉장히 많이 말씀드렸던 종목인데, 이것도 결국에는 비슷한 패턴이죠. 이렇게 이전에 급등하기 전으로 돌아간다면 이런 구간 지금 굉장히 강했던 저항 라인이 있죠. 요 구간 대략 11,300원대
11,300원일 텐데 11,300원을 갭으로 돌파하는 구간이 결국에는 발생을 시켜주죠. 그러면 그 이후로 어떻게 됐냐? 이렇게 쭉 올라갔습니다. 특히나 최근에 반도체가 주도가 되는 흐름, 그리고 AI 반도체, 엔비디아의 좋은 흐름으로써 이렇게 재료가 또 좋게 받으니까 테마가 약간 정방향의 강세가 강하니까 이렇게 정말 큰 급등을 보여줬습니다. 포인트는 갭을 띄워서 올라갔다. 그리고 티라유텍입니다. 티라유텍도 마찬가지 최근에 강한 저항 라인이 이렇게 자리 잡고 있었는데 요 구간을 돌파해서 가니까 분명히 큰 파동을 보이면서 우상향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100%는 당연히 아니라는 것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런 구간에서 분명히 윗꼬리를 많이 달긴 했지만 쉽게 수익 실현을 할 수 있는 구간도 많이는 없었을 수 있어요. 내가 매일 이렇게 보면서 매매를 할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니라면. 그러니까 분명히 위험하다. 분명히 테마다 보니까 위험하다는 거를 꼭 인지를 해주시면서 대응을 해줘야 된다는 것도 요 종목을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당연히 100%는 아니라는 거. 그리고 서울 반도체입니다. 마찬가지죠. 이런 구간들 지금 강한 저항 라인을 이런 구간 강한 저항 라인을 갭으로서 띄어서 시작하는 구간을 이날에 발생을 시켰죠. 그러고 나서 지금 단기 급등하기는 했으나 그렇게 수익 실현할 구간은 많진 않았어요. 하지만 짧게나마 이렇게 기회를 준다는 거, 이 부분을 포인트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역시나 이런 거는 오래 보유해야 될지 이런 거는 저는 아닌 것 같고,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서, 그리고 이런 서울 반도체 이 종목에 대한 엮여있는 테마를 꼭 확인하시면서 매매를 해야 된다는 거, 위험성이 있다는 것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T로보틱스입니다. T로보틱스도 갭을 띄어서 시작했을 때가 한번 돌아가 본다면 요 날이죠. 요 저항 라인 대략 1,400원 구간이 있었는데 요 구간에서 정확히 갭을 띄어서 돌파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나서 단기 급등을 했고 역시나 조정도 한번 계속 받다가 다시 한번 쭉쭉 올라가면서 결국에는 다시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 부분에서는 다시 하락을 할지 상승할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만 이런 구간이 처음에 발생을 한번 할 때는 한번 위험할 수 있어서 너무 큰 돈으로는 하지 마시고 어느 정도의 비중을 조절하면서 투자한다면 단기간 이렇게 수익을 볼 수 있는 구간이 있습니다. 이거는 조금 더 잘 풀려서 계속 약간 박스권 만들고 돌파하면서 좋은 추세에 있었죠. 아직도 쭉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네요. 다음은 주성 엔지니어링입니다. 이것도 갭을 띄었던 시즌을 한번 본다면 딱 요 구간이죠. 요 강한 저항 라인이 있었고 그리고 요 구간이 저항 라인이 보여줬었는데 갭을 띄어서 돌파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요 저항 라인을 갭을 띄어서 상승, 그리고 나서 역시나 좋은 파동이 계속 이어지면서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줬고, 다음은 롯데관광개발. 이것도 최근에 리오프닝 관련주죠. 리오프닝 관광 관련주인데 이것도 계속 조정을 받고 있다가 한순간에 갭을 띄웠는데 요 앞에 저항 위에서 지금 시작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특히나 강한 저항 라인 241선 위에서 시작했다는 게 굉장히 의미가 있고 그 이후로 단기적으로 이런 좋은 상승 파동이 나왔고 리오프닝 관련주도 약간 해지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지속성이 보여줄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되고, 역시나 화장품주와 마찬가지로 약간 마지막 거래일에 윗꼬리를 꽤나 길게 달았다는 거, 이런 부분도 조금은 유의를 해야 됩니다. 하지만 아직 5일선이 이탈하지 않았다는 부분에서는 조금 더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일지테크입니다. 일지테크도 마찬가지죠. 최근에 이렇게 지금 갭을 강한 저항 라인이 있었는데 이런 갭을 띄어서 시작하니까 한번 크게 파동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자동차 관련주들이 최근에 역시나 테마성으로 좋지 않은 모습을 보이다 보니까 시원하게 올라가는 모습은 못 보여줬네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연관된 테마성의 종목들도 꼭 참고를 하시면서 보면 될 것 같고, 이렇게 갭을 띄어서 올라갔다고 해서 역시나 100%는 아니다. 하지만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종목들을 비교해 봤을 때는 꽤나 확률이 높다는 거를 생각을 해 주셔야 되고, 그리고 다시 한번 일지테크도 끝났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면 이렇게 갭을 띄었던 부분을 마지막 거래일에 또 회복을 시켜줬죠. 그러면 다시 한번 5,000원대 이탈하지 않는다면 5일선 따라 올라갈 가능성도 지금 위치에서는 충분히 있습니다. 다음은 산목 S폼입니다. 이 종목은 사실 그렇게 강한 종목은 아닌데 비슷한 차트가 나와서 제가 요거 넣었어요. 그러니까 요 강한 저항 라인이 명확하게 대략 16,500원에 잡혀져 있었고 매물대도 지금 약간 답답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는데 요 매물대를 한 번에 돌파해주는 모습을
이번 주 수요일 날 보여줬고, 그리고 나서 조정이 있었지만 다시 한번 마지막 거래에 상승하면서 5일선 따라서 올라가는 흐름을 조금 기대해 볼 수 있어서 요것도 넣었습니다. 어쨌든 요 매물대를 갭으로 돌파하는 상승 요런 것들, 그리고 삽목 S폼 요게 아마 실적이 또 잘 나오면서 이렇게 가격을 띄우는 모습을 보여줬을 텐데 그 지속성이 있을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테마성으로 봤을 때는 뭐 맥신이나 이런 종목들에 비해서는 많이 주목을 받지 못하고 어떻게 보면 개인적인 종목이라는 거를 또 생각을 해야 되고, 다음은 글로벌 텍스프리입니다. 이것도 리오프닝 관련주죠. 마찬가지 강했던 저항 라인을 이렇게 갭으로 띄어서 상승을 하니까 단기적으로 좋은 상승을 보여줬다. 이런 부분이고, 글로벌 텍스프리도 뭐 앞에 말씀드렸던 롯데 관광개발 이런 것들과 또 같이 연관을 해보시면서 대응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최근에 나왔던 거는 이제 맥신이죠. 코닉 오토메이션입니다. 코닉 오토메이션 같은 경우에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강했던 저항 라인 요 구간 대략 4,200원대가 간 저항 라인이었었는데 요 구간 위에서 시작을 하니까 이제 다시 한번 맥신의 흐름으로 오면서 처음 상한가를 만들어주고 요 매물대를 돌파했다. 역시나 갭을 띄어서 올라갔다는 부분, 그리고 나인테크 같은 경우 마찬가지 맥신 강했던 저항 라인 위에서 시작하니까 단기 급등을 해줬고 이제 급등의 초전도체와 비슷하게 올라갈 수 있는 유사한 흐름을 만들고 있다는 거. 그리고 휴비스도 마찬가지입니다. 강했던 저항 라인 요 구간 대략 5,340원 요 구간 위에서 잠시만요. 요 저항 라인 강했던 부분이 이렇게 표시가 되죠. 요 강했던 저항 라인 위에서 갭을 띄어서 시작하니까 상한가로 밀어 올려주는 모습. 그리고 역시나 테마성으로 굉장히 강한 종목이다. 맥신, 신기술, 약간 신규 테마 이런 거에 꼭 연결하시면서 한번 다음에는 어떤 종목들이 이런 패턴이 나오는지 한번 유의하시면서 매매를 한다면 분명 위험성이 있겠지만 어느 정도 소액 투자를 했을 때는 내가 지금 손실을 보고 있던 종목들을 약간은 메꿀 수 있는 이런 투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한번 생각하시면서 매매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제가 차트를 보면서 충분히 이 패턴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렸으니까 한번 어떤 종목들이 또 이런 유사한 흐름이 나오고 있는지 확인하시고, 최근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맥신 쪽에서 워낙 강한 흐름이, 특히나 마지막 거래일에 상한가가 10개 가는 이런 흐름이 나왔기 때문에 조금 늦었을 수도 있지만 흐름을 한번 잘 체크해 보시면서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